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우리 증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달달한 전략들이 있죠.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3월 금리 인하? 블러드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입니다. 자, 간밤 블러드 전 여는 총재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까요? 간밤 전해진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아시아에서 전해진 두 가지 이슈와 또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발표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지만 월가 대부분은 이르면 오는 4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인 NIRP를 종료할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를 유지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2조 위안 약 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은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중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장전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 3M, 유나이티드 항공 등 그 기업들의 실적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매파 중에 매파였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등판을 했죠. 그러면서 국채금리와 증시가 방향성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러드 전 총재는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하반기가 되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2%이고 또 연준이 여전히 정책을 변화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너무 늦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매파였던 블러드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과 또 2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히 소화가 되면서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안정세를 찾자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3M이 급락한 이러한 다우존스는 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가이던스가 월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또 4%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증시, 다행히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또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 전지 섹터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수급 특징주를 보신다면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웹툰 산업 지원 강화 정책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웹툰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면 미스터 블루를 보실 수가 있는데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시티, 킹거스토리, 팝코미디어, DNC 미디어와 같은 이러한 웹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폰트 국내 1위 업체로 AI 기반 웹툰 자동 번역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컨텐츠 플랫폼 기업을 변신 중인 기업이죠. 바로 산돌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웹툰 테마에 편승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공정 국산 장비 대거 투입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세스,
템트론, 그리고 고영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고전으로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 부양책 영향으로 중국계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장으로 골든센츄리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CXI, 성성그룹과 같은 중국계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전일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히토류 관련주들, 상신전자가 어제 대장이었죠. 오늘도 대장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 초반 어제 대장주의 모습을 나타냈던 그러한 삼화전자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주 인성정보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15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죠. 대한전선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장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앞서 그 5장 한 줄 전략으로 블러드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라는 화두를 던져드렸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러드는 한때 그분만 등장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긴장할 정도로 매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로 앞당겨졌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블러드가 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3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하반기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한다면 너무 늦는다라고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방송과 2024년 증시 대전망을 통해서 삐그덕거리는 고용 지표와 또 단기 자금시장 경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로 연준 위원까지 지내셨던 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못 보실 리가 없겠죠. 우리가 보는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곳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 조금 더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를 해주시고 또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 스윙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키워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OLED 관련주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이 애플 아이패드 OLED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떤 매수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OLED 섹터는 본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섹터죠.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유망 섹터로 본방송과 함께 일타 강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섹터입니다. 그 근거로 아이패드의 OLED 전환이 IT 분야 OLED가 확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이패드의 연간 출하량 5천만 대 수준으로 연간 2억만 대를 판매하는 아이폰에 비한다라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패드의 OLED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아이패드의 면적이 아이폰의 5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도와 수명 등의 이유로 아이패드의 OLED에 적용되는 투스테이 텐덤과 같은 기술, 같은 면적 대비했을 때 1.5배의 OLED 소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과 화면 크기, 기술 전환 등을 고려를 한다라면 아이패드의 OLED 전환과 파급 효과는 아이폰 규모 이상으로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2024년에 모든 아이패드 모든 모델이 OLED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 3년 내에 모든 모델에 OLED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태블릿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이 OLED로의 전환을 시작한다라면 경쟁사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OLED 채용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UBI 리서치에 따르면요, IT OLED 시장은 애플의 주도로 향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IT형 OLED 출하량은 연평균 41%의 성장률로 2027년에는 3,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의 비전 프로가 완판되면서 XR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또한 OLED 섹터의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IT 세트 제품 출하량 역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2024년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는 OLED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LED처럼 내 계좌를 밝게 밝혀줄 전략 있을까요? 네, 오늘 동아 엘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OLED 제조 장비, OLED 검사 장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OLED를 납품 중인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LG 디스플레이에 600억 규모의 OLED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동아일텍은 자회사 선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핵심 제품 기술 공급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이 애플 아이패드에 OLED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제가 항상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좀 안전하게 보자라고 최근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장기 이평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9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6,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LED 관련주로 동아일텍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9,900원, 내 계좌를 또 OLED처럼 반짝반짝 빛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이어서 단기 테마의 여왕,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는데, 자, LS 네트워크스 볼게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방송 이후에 바로 급등을 나왔습니다. 목표가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겼는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 볼까요? 네,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당일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또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인수로 금융업 진출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해저 케이블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초전도체 등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슈로 어제 시간 외에서는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그 상승 모멘텀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죠. 이렇듯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듯 빠르게 시세를 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지금 오늘 갭까지 띄우고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시간에서 갭을 띄우고 시가를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신다면 충분한 조정 구간이 나온 뒤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보신다면 5,400원 정도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충분히 조정 이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30% 넘는 달달한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공약 포인트는 지지라인 5,4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달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자, 코리아 FT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그대로 홀딩해 볼까요? 네, 코리아 FT는 그대로 홀딩 하셔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핵심 부품인 캐니스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캐니스터를 국내 독점 공급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실적이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에 따른 이러한 수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목표가를 4,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좋지 않지만 시장을 이기는 양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듯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코리아 FT 목표가 4,500원까지 홀딩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00원 기억하면서 수익 챙겨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도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나 달달한 큰 수익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